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도권 주요 대학 면접 준비를 맡은 대전대입지원단 대전고등학교 교사 강응대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 학교의 면접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가장 많은 다양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설명하고요. 각 대학별 차이점을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캔지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그동안 면접 지도를 하면서 갖게 된 노하우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그 다음에 일반전형, 기회균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회균형은 지역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균형과 일반전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입니다. 지역균형은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11월 29일에 면접을 실시합니다. 수의과와 의과대학은 11월 30일에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 유형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서류 기반으로 면접을 보며 사범대의 경우에는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을 포함하게 되고 의과대학 경우에는 상황 제시문에 대한 면접을 추가로 보게 됩니다.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은 면접이 30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균형은 한 학교에서 최대 2명만 추천될 만큼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음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과대학을 제학한 전 모집단위는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합니다. 사범대의 경우에는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을 포함하게 되고요.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를 하게 되면서 10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의학을 전공한 데 필요한 자질, 적성, 인성을 평가하고 여기 보면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로 보게 되고 60분 동안 하게 되고요. 상황 숙지를 위한 별도의 준비 시간도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질문 사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전공 적극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생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지원자는 다른 과목에 더 흥미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의료학과에 지원하였나요? 처럼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전공 적합 여부를 물어보는 내용들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최근에는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진로와 이제 탐구 역량을 묶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수많은 탐구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물어보게 되고 맨 마지막 질문을 보게 되면은 할머니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서 설명해 보라고 이렇게 가정하면서 하는데 이 면접 후기를 보게 되면은 학생이 많이 당황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도서가 있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독서 상황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또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독서 활동을 기록하게 됐는데 자소서가 폐지되면서 입학사정관들이 그리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독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가 서울대 웹진인 아로리에서 면접 팁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요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장을 통째로 외우게 되면은 면접시 당황하면 백지 상태가 되게 됩니다. 꼭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학부 학생의 수기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동기, 내용, 느낀 점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 나오고요. 그리고 핵심 개념 이렇게 물어봤던 과정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교수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팁으로 카메라를 통한 연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면접 준비를 할 때 촬영을 많이 합니다. 촬영을 해보면은 불필요한 언어 습관, 행동 습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동기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의외로 서울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말하기 어려워하는데요. 여기 예시를 한번 갖고 왔으니까 생기부를 보고 자신의 생기부를 보고 이 내용과 그리고 면접 후기를 통해서 한번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 전형과 관련해서 한번 다시 요약하는 내용들을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켄지에 나와 있고 해당 내용을 조금만 다시 강조하는 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동기, 과정, 결과, 느낀 점, 그리고 사후 활동까지 한번 대답을 해본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최근에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선택권이 많이 보장되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깊이 사고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꼬리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독서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꼭 읽어볼 면접 후기로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 외에도 모든 면접 후기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좀 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 전형에 대해서, 지역 균형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일반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시문으로 기반으로 하게 되고요. 대부분이 제시문으로 되어 있고, 이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의과, 의과, 치의과 같은 경우에는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을 또 하게 되고요. 미술대학에서 디자인과하고 그다음에 국악과 같은 경우는 서류 기반, 생기부 기반으로 하면서 심층 질의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요. 우선은 그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공동 출제 문항 활용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 대학들에 대해서 나오게 됐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선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를 풀 때 모품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력과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같은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기부를 토대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면접 지도를 하다 보면은 면접 시간을 15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제출 서류에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면접을 따로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인성, 그리고 교직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15분 내외의 준비 시간과 함께 15분의 면접 시간을 가게 됩니다. 다음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수시 모집 요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 두 번째 그림을 제가 갖고 왔는데, 면접 후기를 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 면접장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보게 되면은 교수님이 두 분이 앉아 계시고 학생이 책상 앞에 있는데 연습지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볼 때, 특히 수학을 볼 때 그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연습지를 본인이 그냥 잡고 보고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면접 후기를 보고서 내용들 방식대로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시문별 출제 범위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확률과 통계를 공부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에 확률과 통계와 그 다음에 기하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 보게 되면은 실험 탐구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투 과목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또 아로리에서 가져온 내용들인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인문 사회 계열 내용들입니다. 뭐 온전히 이해하고 분석하고 나의 생각을 결합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항상 근거를 가지고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면접 지도를 할 때 예상되는 반박 역시도 준비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계열 학생 거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니어서 소홀히 했던 뭐 확통이나 기하를 다시 복습하는 게 목표였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써가면서 설명하는 연습도 했었다라는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도하면서 해줬던 조언을 모아보았습니다. 우선은 인문사회 제시문을 제가 주로 지도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도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처음에 완벽한 답안을 만드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15분 동안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완벽한 답안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모의 면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제시문을 파악하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처음에는 말하기 연습하고 문제 스타일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 면접 처음 지도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하나의 제시문만 가지고서 말하기 연습과 함께 문제 스타일을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하기 연습이 되게 되면은 기출 제시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고요. 자신의 답변과 면접 후기 자료, 그다음에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출제의 의도, 뭐 때에 따라서는 모범 답안까지도 비교하면서 본인의 답변과 실제로 이 의도,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의 답변까지도 비교 검토하는 과정들을 겪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 포함한 기본적인 내용을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뭐 지원 동기, 진로 계획, 그리고 독서 활동 이런 것들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주장과 근거, 예상되는 반박까지 생각하면서 또한 여기에 추가한다면은 제시할 사례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리과학 제시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제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을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적다.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를 하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교수님이 판단할 때 가르쳐서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한 경우에도 교수님이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힌트를 듣고서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면접에 갔다 온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전체 내용을 다 답변한 학생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 내지 두 개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난이도가 높았던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절반만 답변해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 전형 이제 준비사항 캔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보게 되면은 준비한 연습증을 면접장에 갖고 와서 입시를 한다라는 거고, 사고력, 논리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끝까지 말 못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안내 보면서 확인해 봐라. 기출 문제를 봐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울대학교 교직 적성 인성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인성, 교직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게 되고, 이거 한 지문 오전 오후 이렇게 나뉘어서 나온 것 같은데요. 보게 되면은 과거에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교사가 좋은 직업이냐,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사례 146번을 보게 되면은 이 해당되는 제시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팁을 드리게 되면요. 교육학 교과서를 보면서 준비하는 것도 꽤 좋을 것 같고, 교육과 관련 이슈를 찾아보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 공동출제 문항 비활용 모집단입니다. 디자인과, 수의과, 의과, 치의과, 국악과 있는데요. 이 세 개 대학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고요. 디자인학은
디자인과랑 그 다음에 국어과를 먼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전공적합, 그러니까 아까는 학업 능력만 본다고 했는데 이번엔 전공적합도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류 평가 자료를 활용한 심층적인 질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음악 이론, 서양 음악 이론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시간을 보게 되면 없다. 근데 면접 시간은 15분, 10분이다 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의과 대학을 보려고 하는데요. 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적성, 인성을 평가하게 되는 거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 5개 면접실에서 진행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기출문제를 이렇게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보게 되면은 수의학을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왜 수의사가 되고 싶으냐,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이제 제시문에서 자주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들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윤리와 관련된, 도덕적인 성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기출 문제를 보면서 답변 준비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외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60분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요. 면접방, 생기부 면접분에서 20분, 그 다음에 상황 제시분에서 10분 정도를 하는데, 준비 20분, 그 다음에 답변 8분. 그리고 이거를 하고 들어갔는데 추가 제시문을 또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서울대만의 좀 특이점이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런 예술 작품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는 어떤 상황을 중심으로, 공동체, 인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대학교는 인문학적 사고를 좀 더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치의학입니다. 치의학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마찬가지로 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 인성을 평가하게 되고요. 다양한 상황 제시와 제출 서류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4개의 면접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역량에 대해서 나오고, 왜 지원했느냐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관련된 치의학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은 이런 제시문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좀 평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딜레마적인 상황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읽어본 면접 후기로는요, 노어 논문, 식물 증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다양한 제시문을 보면서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좀 더 꼼꼼히 보게 됐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최근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의 변별도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어 향후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면서도 학생의 수준 높은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요, 난이도가 높다가 아니라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으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못 푼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 홈페이지 사이트를 갖고 가게 됐는데요. 면접을, 서울대학교를 특히 준비하는 동안에 이 사이트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아로리를 보지 않고 면접을 보는 것은 EBS 수능 특강을 보지 않고 수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꼭 꼼꼼하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대학교 면접 준비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요, 일부 면접이 있는 전형만 제가 갖고 왔고요. 활동 우수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는 기회균형, 그런 활동 우수가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데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게 되면요, 우선은 현장 녹화 면접을 하게 되고요. 답변 준비 시간은 8분이다. 그리고 면접은 5분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녹화된 영상을 평가원이 평가하는 거고,
재심은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경우에는 중요한 게 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의외과의 경우에는 재심은 기반으로 하고 근데 인적성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류 기반으로 하되 대면 면접이라는 사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녹화 면접인데 의외과만 이렇게 대면 면접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올해 그 내용이 바뀌게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면접 형식이 바뀌게 되는데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24학년도에 재심은 기반 학업 역량 면접에서 올해 2025학년에는 재심은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을 하게 된다라고 나왔고요. 모집단이 상관없이 출제를 한다. 그래서 인문과 뭐 자연이 통합해서 한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재심은 출제에 관한 지식을 묻지 않는다. 수험생이 내용과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평가한다 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연세대학교만은 재심문을 한번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인데요. 이게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이 작년 기회균형 기출문제고 연세대학교에서는 올해 이렇게 출제된다 하면서 공지했던 제시문입니다. 해당 내용들은 우선 멈춰놓은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출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제시문에 드러난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여기 보면은 비교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각 제시문의 논리를 읽어내는 수렴적 사고, 그러니까 가, 나, 다, 라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시문들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확장적 사고를 동시에 평가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비교를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연관지어서 설명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출처에 관한 지식을 묻지 않고 수험생이 내용과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파악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 문항 해설을 보면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문항 해설을 보게 되면은 이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핵심 문장과 핵심 어를 찾고 그거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했으니까요.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출제 방향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좀 팁을 드리면요. 여기 비교하라고 나왔잖아요. 비교하라고 나오면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여기가 공통점과 그 다음에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공통점을 제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서 어떻게 이 출제자가 공통점을 말하면 좋을 것인지를 이렇게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이 차별점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제시문 라는 연결지어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전략을 쓰는 이유를 라랑 그 다음에 다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시문 읽고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들어가 있던 이 단어들이 이 제시문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연세대학교 면접의 준비는 제시문을 읽고 하되 이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전략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출제자가 프레임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프레임에 맞게 가, 나, 다, 라의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거에 맞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 좀 첨언하자면요. 이게 뭐 통합해서 이번에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통합해서 나오게 되고 근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다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실전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출문제를 좀 찾아봐서 계속해서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의예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는 30분 정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추가 공지를 보게 되니까 1차에서는 8분 숙지, 그다음에 면접 8분 내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에서 서류 확인 면접을 8분 이내로 한다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시 파트 1 기출문제를 참고하라 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보게 되면은 서울대학교에 비해서 확연하게 지문의 길이가 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길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술작품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의사의 자질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으니까요. 조금 비교적 좀 준비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작년에 학업 우수자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학업 우수자 전형에서는 실시하지 않고요. 그래서 계열적 합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일반 대학은 다 재심은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은 의과대학만 상황 재심은 기반 인적성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열 적합형, 그 다음에 고른계형의 평가 요소인데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은 앞서서 서울대 그리고 연세대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준비 시간이 좀 다르다라는 것도 좀 보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학교별로 재시문을 좀 제시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더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형태를 보게 되면 여기는 준비 없이 8분씩 한다. 그 다음에 재심은 기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응 재심은 하는데 8분씩 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좀 종합해서 보면은요. 재심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인데 앞서서 서울대, 연대랑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은 약간의 스타일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기출문항을 참고하여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제가 그 준비 팁을 좀 알려드리면요. 우선은 면접 후기를 꼭 봐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팁을 드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내 영상에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내 영상을 면접지도 시작할 때 무조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된 예랑 그 다음에 잘못된 예를 여기서 보여주니까 해당 영상은 꼭 시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고려대학교 면접준비 이렇게 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팁은 뭐가 있냐면요. 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고려대학교는 좀 더 상세하게 채점 기준하고 예시 답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서 이 예상 답안하고 그 다음에 채점 기준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올해 큰 변동이 있었는데, 가장 큰 변동은 뭐냐면요. 작년까지에는 융합형 인재를 면접을 봤다면 올해부터는 탐구형 인재를 면접을 보게 됩니다. 탐구형 면접을 왜 바꾸게 됐느냐가 학종 안내서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탐구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을 깊이 있게 한번 좀 평가해 보겠다 라고 나온 거고, 기존의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충실도인데 이거는 이제 생활기록부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탐구형 인재로 면접을 바꾸게 됐었고, 그에 따라서 이 전공 적합성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인성도 나와 있고 뭐 학업 준비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서서 학생부 기반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것에서는 똑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예시를 보게 되면은 좀 탐구 역량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공동체 역량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뭐 지원 동기, 자기소개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앙대학교는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면접 시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간은 제가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긴 해야 되는데, 1단계 합격자 발표 후에 신청을 하고요. 일자는 변경이 안 되지만은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수험생 유의사항과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평가자 2인이 지원자 1인을 10분 내외로 진행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게 되면은 교내 협력활동, 공동체, 궁금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논리적 전개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면접 종료 시점 3초 이내에 자유 발언 기회도 준다고 하는데요. 어느 대학이나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모의 면접도 좀 활용해봐라.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항상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 사례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은 탐구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공동체 역량, 탐구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단점도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생각해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갈등 사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준비할 때는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 전공적학과 관련된 내용들, 또 탐구, 공동체와 관련된 것들을 좀 구조화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꼭 읽어본 면접 후기고요. 이거 외에도 나와 있는 모든 면접 후기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면접 아까 제가 보였던 자료는 2025학년도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탐구형과 과학인재, 일부 대학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범대학, 그 다음에 스포츠과학과, 자유전공, 의예과에서 보게 되고 인적성 면접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인재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기반 수학과학 교과형 면접을 보게 됩니다.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교과 지식을 평가하지는 않고요.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자로서 그리고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고, 스포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소양 관련된 소양, 경험, 관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 자유전공 계열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이 됐는데요. 논리성과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의예과도 면접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면은 어떤 상황을 주고 그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심을 보고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범대학 기출 예시인데요. 이 제시문을 교수님이 있는 곳에서 읽게 하고 답변 준비가 되면은 답변하는 스타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교사의 역할, 그 다음에 최근 사회적 이슈와 관련돼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츠 과학인데요. 스포츠 과학을 보면 전공적성,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출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면은 지원 동기, 관련된 소양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인재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면접 시험 반영 비중이 높지 않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변별력이 되게 높고요. 왜 변별력이 높냐면은 물리도 잘해야 되고 화학도 잘해야 되고 생명과학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과목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출제하게 되고요.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세 과목을 다 잘하는 학생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읽어본 면접 후기로는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경희대학교를 보게 되면은 면접 평가형이 좀 특이해요. 50% 50% 이렇게 되었는데 관련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전공 기초 소양, 그 다음에 가치관 및 태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다른 학교랑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중앙대랑 동의를 하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기출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리더로서의 경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탐구 내용인 것 같습니다. 탐구 내용. 탐구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여기도 탐구 내용이죠. 그리고 뭐 디지털 가람 플러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그리고 심지어 뭐 롤모델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진로, 뭐 전공 적합, 그 다음에 공동체, 탐구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읽어본 면접 후기로는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6개 대학의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면접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좀 약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도 낮아지고 뭐 이럴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